동포로서의 북한과 이제 또 그동안 이제 주적으로서의 북한, 이런 모순된 북한의 이미지를 앞으로 어떻게 다층적으로 바라보게 할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적 통일교육, 이게 적절할 것인가 등의 전에는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접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접근과 태도가 필요로 할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장관님 말씀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합니다. 민족의 가치는 굉장히 중시해야 되지만 민족에 앞서가지고 서로 간의 이제 다양성을 이렇게 인정하는 타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북에 대해 생각하면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적대적인 어떤 이제 그런 그 개념을 갖다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사실은 그 주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제 어떤 정상들이 서로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그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참 뒤떨어진 이제 그런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뭐 이렇게 국회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을 갖다 막 검증하려고 하고 하는 이제 그런 현실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제 우리들의 어떤 이제 모습인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서 출연하신 EBS 질문이 있는 특강쇼 빅뱅에서 9살 초등학생에게까지 반북, 현북의 정서가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놀라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이 반북, 조금 더 나가면 현북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정서의 재생산과 교육을 막기 위해서 어떤 태도와 변화가 필요로 할지 좀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9살짜리, 10살짜리 들의 부모가 되면 대개 한 30대 초중반입니다. 30대 초중반이면은 대개 좀 80년대? 그 정도 됩니다. 80년대? 네네. 네, 초죠. 그러면 지금 9살짜리, 10살짜리 부모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가 90년대 중반쯤 될 거예요. 초중고등학교? 예. 초중? 그때가 어떤 그 성향이냐면 그 김영삼 정부 시절인데 사실은 그때 누가 대통령의 머릿속에 북한 붕괴론을 넣어드렸는지 모르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 붕괴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네. 거의 종말론 믿는 사람처럼 확신하고 있었어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에 초음파동 거치면서 이렇게 되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수시로 북한 붕괴 가능성을 얘기하시니까 학자들이 이제 흡수 통일론을 유포하면서 경제학자들은 또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통일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통일 비용 계산할 때 제일 악질적으로 계산하는 데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두려우게 만들어서 저희들끼리 영원히 적대하게 만드는 데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가장 반사이익을 많이 보는 데가 일본이란 말이야. 아마 일본은 한국이 남북한이 통일돼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세게 나올 때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아마. 그러기 전에 과거사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통일비용 계산이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독일의 경우에 준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한국 예산의 절반 정도가 돈이 들어가게 돼 있다. 매년 북한을 끌어안으려면, 통일하려면.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한국이 지불할 수 있겠느냐? 아마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거다. 그렇게 도와준다고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된 통일비용에다가 플러스 우리 교수들이 별 생각 없이 막 추가로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올려놓으니까 그야말로 국가 예산
거기다 훨씬 많은 액수가 들어간다는 식의 이 추정치까지 나온 거예요. 90년대 중후반에 95년, 6년 그 시간에 강남의 초등학교 애들은 북한의 거지한테 용돈을 나눠주는, 북한의 거지들한테 용돈을 나눠주는 것이 통일이래요. 내 용돈을 나눠줘야 된대요. 나는 그런 통일 싫어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 이거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는 형편이 좋을수록 북한에 대해서 적대의식이 강하고 통일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바로 거기서 유래해요.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북한 흡수, 붕괴라든가 흡수 통일론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해서 무시하고 화협력으로 그야말로 서로 통하는 통일 통짜 통일로 먼저 가야 된다는 통일 철학으로 정책을 추진했었죠. 그때는 통일용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 정권의 소위 대북관에 따라서 흡수 통일론, 통일 비용론이 유행하던 시절에 청소년기를 보냈던 사람들이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그걸 별 생각 없이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학교 가서 아무리 지금 유동걸 선생님한테 통일은 쉽지 않고 우선 통합통짜 통일부터 해야 돼 하는 교육받고 평화가 곧 오게 돼 있으니까 북한을 미워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거야 라고 해도 집에 가서 얘기하는데 내 선생님이 뭘 알아서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건 같이 해야 돼. 지금 전 국민적 통일교육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할아버지도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 그리고 국가가 이제 정책적으로 나서가지고 뭔가 이제 그 국민들한테 이렇게 어떤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역시 하여간 이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은 좀 약간 종편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늘 이제 북을 갖다 희화화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시해의 대상이나 이용의 대상이나 이제 이렇게 단계 북의 체제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든지 인간의 인권이 되게 이렇게 낙후되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왜곡된 방송들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많이 퍼져 있잖아요. 아마 이제 일반적인 대중들은 이제 그런 어떤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는데, 정말 좀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북과 통일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인권 얘기하니까 내가 좀 보탭시다. 북한의 인권 분명히 열악해요. 빨리 인권 개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밖에서 인권 개선하라고 압력 넣고 무슨 고함질러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경험을 놓고 봐도, 우리의 인권 발달사를 놓고 봐도 60년대, 70년대 국가로부터의 인권 침해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 사장들의 자기 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도 심각했었어요. 전 사회가 인권 침해 상태에 있었지. 밖에서 이제 인권 운동을 사람들은 코리아가 민주주의인데 그럴 수 있냐? 민주주의답게 인권을 개선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소위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지만 사실 통치제도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였으니까 그 인권이 이제 말살이 되는 건데, 근데 인권이 언제 개선되느냐? 어쨌든 그런 시위가 걸리면서도 60년대, 70년대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니까 국민들의 의식이 자정적으로 인권적으로 개발이 돼요. 80년대 비로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정부가 국민을 권력으로 찍어 누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경제 역량이 커지면서 일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야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내지는 인권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자기 것이 되고 그걸 또 요구하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소위 경제적 생존권도 보장이 안 된 상황에 있는 북한에다 대고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이건 아직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는 애한테 대학교 들어가는 이 공부를 왜 하느냐고 다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발전 단계에 따라서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가면은 인권은 개선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를 어떻게 살려줄 것이냐 하는 것이 인권 개선의 첫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우리가 평양의 생생한 모습을 이제 JTBC에서 이제 방송해가지고 그 지난 그 10여 년 동안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생생하게 봤잖아요.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이제 일반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종편에서 그 수구 종편에서 그러니까 보여줬던 이제 그런 어떤 그 북에 대한 희화가 아니라 정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공동경비구역 JSA를 약간 모방해가지고 공동공부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Joint Study Area.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정말 이렇게 뭐 탈북자들, 그다음에 이제 남측의 선생님들, 뭐 다양한 이제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면서도 북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언론 활동들이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삶으로 이제 다가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제 통일 기자단이나 통일 동아리, 기존에도 이제 그런 그 활동들이 없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위축되는 형태로 이렇게 존재해 왔었는데, 좀 이제 자기네들이 정말 그 촛불을 들었을 때 거기 뭐 10대들 촛불 소년들 나와서 뭔가 이제 우리들도 이제 할 말이 있다 이런 것처럼 통일시대 이제 주인은 우리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중고등학생, 뭐 대학생들 이렇게 중심으로 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들을 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미래의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선생 일선 교사님들이고 이게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데, 비교 개념을 가지고 좀 가르치시고 교과서도 그런 식으로 좀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95년 그때 고난 행군 시절 그림을 그대로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네. 작년에 열린 평양 세계 마라톤 대회 사진을 보여주면 학생들도 많이 놀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을 하면서 저는 내년에는 올해의 이 흐름을 받아서 많은 중고등학교에 통일연구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요. 이번에 내가 평양 그 10년 만에 갔다 오지만은 망경대 학생 소년 공전에 이제 우리가 갔으니까 당연히 공연 준비하지. 그 초등학생도 노래 부르고 뭐 중학생도 노래 부르고 고등학생도 노래 부르는데, 걔들 그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의 소재가 상당히 옛날에 수령님 창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슨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는, 우리 한때 새마을노래 잘 살아보자 그런 식의 그런 노래도 이제 부르기 시작하고, 뭐 그런 그 타령조가 아니지만, 그다음에 템포가 빨라졌어요. 그거는 지코나 레드벨벳의 영향입니다. 패션도 많이 남한화돼 가고 있어. 북쪽 애들이 남쪽 노래를 그 스스럼없이 부른다. 그럴 수 있을 정도로 북쪽은 이미 마음의 창을 열고 남쪽으로 다가오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필요 없어. 그러면 되겠냐 이거야. 저는 그래서 이 통일교육을 통일부가 해야 될까요? 교육부가 해야 될까요? 이게 거의 마지막쯤에 질문이긴 한데요. 둘이 같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법제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이 앞으로 이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이제 사실은 교육부에다 맡기면은 교육부는 대학정책시 중심으로 가지, 초중고 교육은 교육청으로 다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부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울교육청이 모범적으로 통일교육원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통일교육원의 교수들과 서울교육청의 이 통일교육 담당하는 무슨 연구사든지 장학사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면서 이 교재 편찬을 이런 식으로 합시다 해가지고 교사 지도 참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침서나 지침서 이런 걸 해마다 소위 수정 정보판을 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서울교육청이 통일교육원에 있는 전문 교수님들하고 같이 교육청의 연구사, 장학사, 지금 이제 민주시민교육과의 이제 통일교육 담당 장사님이 지금 이렇게
오래 이렇게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이제 그 평화통일교육과가 하나 이제 새로 신설돼가지고 거기 이제 몇 분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서울 평화통일교육의 어떤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뭐 교재 개발이라든지 현장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열어가야 서울 교육이 평화통일의 어떤 선두주자다 이런 어떤 아니 인구는 소리를 지금 듣지 뭐 않을까. 학생 수도 아마 경기도가 더 많겠죠. 예. 그러나 어차피 대한민국은 지금 서울이 좀 끌고 나가는 거니까 서울교육청이 그렇게 나가면은 그러면 다른 교육청들도 막 그대로 따라하지 않겠어요? 우리 여기서 만든 교과서를 같이 공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응?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새로 돈 들 필요가 없지. 예. 통일 문제 전문가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서울교육청의 뭐 장학관인지 또 무슨 통일 민주시민 교육관지에서 장학관하고 같이 수시로 그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책을 자꾸 만들어내면 사실은 꼭 두꺼운 책으로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뉴스 같은 비슷하게 계속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최근에 다녀온 암흑의 증언, 그리고 옛날에 사진 비교 이런 건 그건 얼마든지, 그러니까 다녀온 사람은 갔다 온 얘기만 하지만 뭐 장학관이나 장학사 또는 통일교육원에 있는 교수들은 옛날 사진 갖다 놓고 이게 달라졌다. 그렇게 좀 짤막짤막한 이런 월간 잡지식으로라도 그걸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인터뷰 말고 그런 거 싫어요 이제.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과 유동걸 선생님을 모시고 평화통일교육 특별대담회를 가졌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